임플란트 수술 힘들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셨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안 지켜도 임플란트가 빠지고 뼈가 녹아내리면서 수백만 원 들인 임플란트를 다시 수술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임플란트 망치는 행동 7가지와 재수술 없이 평생 쓰는 관리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만 지키면 재수술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원장님, 이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관리 잘 안 하셔서 다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흡연입니다. 흡연은 정말 임플란트 성공률 굉장히 많이 낮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음주를 하시진 않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임플란트 한 부분으로 힘이 가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뭔가를 씹어 본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건드려 본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임플란트 수술도 어쨌든 잇몸에 상처가 난 건데 그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해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 감염되지 말라고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린단 말이죠. 3일에서 한 5일 정도 처방을 해드리는데 난 안 아픈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만 먹고 안 먹고.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그 위턱뼈에다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 상악동이라고 뼈가 없는 이 공기주머니 같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위턱뼈 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 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상악동을 거상을 하면은 그 상악동을 싸고 있는 그 막을 저희가 들어 올리는 건데 그 막이 이렇게 낭창낭창 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뭔가 코에 피가 날 때 콧물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코를 팡 풀어버리면 이 막이 갑자기 떨리면서 탁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위턱뼈에 심어놨던 임플란트가 감염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임플란트를 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풀지 마시고 휴지로 한번 이렇게 딱딱딱 닦아보세요. 피다 그러면은 그냥 팽 풀지 마시고 눌러서 이렇게 닦아내는 식으로 하시면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3, 4일 동안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어느 정도 치유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 4일 정도는 정말 신경 써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 전에는 엄청 많이 신경 쓰시는데 하고 나서는 사실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임플란트가 간혹 실패를 해서 뼈랑 안 붙는다든지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꼭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을 하시면은 임플란트 실패율이 꽤 높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임플란트 실패한 분들 중에 혹시 담배 피세요? 하시면은 거의 담배 피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정말 안 좋아요. 저도 담배 펴서 아는데 담배 피는 거랑 치아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임플란트는 이제 뼈에다가 금속 구조물을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뼈랑 금속 구조물이랑 붙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이에요. 혈액이 임플란트 주변에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임플란트 성공과 실패의 어떤 키포인트인데 흡연을 하신 분은 말초 조직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 쪽에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서 뼈도 잘 생겨야 되고 피가 많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담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럼 수술하고 나서 참아야 되는 건지. 일주일 정도는 참아주시는 게 좋은데 도저히 일주일은 못 참겠다 하면은 적어도 수술하고 나서 3일까지는 허벅지 찔러가면서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낫는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결국은 상처 나고 한 3일 내에 굉장히 많은 힐링이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임플란트도 어쨌든 그 상처 아닙니까?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그래도 한 3일 내에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 시기에만 담배를 좀 피해 주셔도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보시면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래도 임플란트를 3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위에도 하나를 하셨는데 아래 턱뼈는 뼈가 그래도 좀 튼튼해요. 위턱뼈보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담배를 피셔도 아래 턱뼈는 또 성공률이 꽤 높거든요. 그런데 위턱뼈는 아래 턱뼈보다 뼈 밀도가 적기 때문에 혈액 분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위에 수술하신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담배 피시냐 여쭤봤더니 담배 핀대요. 그래서 언제 피셨냐? 그러니까 수술하고 피셨대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분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분 임플란트 흡연하셔가지고 빼게 생겼다. 지금 재수술을 해드릴 건데 재수술 한 부분은 또 실패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담배를 옆에서 밀착 감시하셔가지고 최소한 3일 이상은 못 피게끔 해줘라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고 났더니 잘 이렇게 뼈랑 잘 붙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원장님 술 얘기해 주셨는데 술이 정확히 왜 임플란트 수술을 망치게 되는지. 술을 약간 먹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과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막 고주망태 될 정도로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일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몸의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랑 뼈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그렇게 고주망태 될 정도로 먹었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왠지 이를 안 닦고 잘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 처방해 주시잖아요. 이게 왜 꼭 먹어야 되는 건지. 첫 번째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항생제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먹어줘야지, 먹다가 말면은 항생제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웬만하면 처방받은 그 기간 내에는 다 먹어주는 게 좋고요. 꼭 내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하루만 먹어도 염증이 안 생길 것 같으면은 저희가 하루만 처방하지 저희가 3일, 5일을 처방하겠습니까? 다 3일에서 5일 처방하는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내에 안 아프셔도 꼭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임플란트 수술하고 후에 치과를 또 방문을 해야 되나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꿰매드리잖아요. 잇몸을 절개를 했으니까 실밥배로는 일주일 후에 한번 오셔야죠. 그 이후에는 머리를 올려드려야 되니까 2달이나 3달 혹은 뭐 4달, 5달 후에 이 스캔을 하러 오셔야죠. 머리를 만들려 스캔을 하러 오시고 그 후에 이제 머리까지 다 껴드렸다 한 후에는 저희가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2달이나 6달 이렇게 좀 짧게 관리를 해드리다가 2년, 3년 잘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해드리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치아와 다르게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병이 초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그런데 병이 정말 커지면 그때 아픈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오시면 저희가 뭔가를 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서 임플란트는 정기검진을 꼭 오셔서 초기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때 해결해 드리는 게 임플란트를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 아프고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 돈 많이 쓰셨잖아요. 그쵸?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큰 문제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거의 문제 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치료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꼭 기억하셨다가 꼭 지키시고 건강한 치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설닥터의 오세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